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우리 그 자바 강의에서 잠깐, 가끔 이 새길로 빠져가지고 자바 FX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바 FX는 자바에서 제공하는 GUI 라이브러리입니다. 우리가 학기 프로젝트로 막고를 개발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막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GUI 라이브러리 자바FX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그 GUI 프로그래밍을 중간중간에 좀 앞서서 설명드려서 여러분들이 학기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순서를 이렇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 자바FX 설명드리면서 보는 코드들 중에 아직까지 배우지 못한 자바 문법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문법을 모르더라도 이 자바FX는 그냥 툴처럼 생각해가지고 접근해서 기계적으로 사용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아직 배우지 않은 문법들을 사용한 코드가 나오더라도 그거를 부담스럽게 느끼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코드와 관련된 문법은 나중에 자바에서 배우게 되면 그게 그거였구나 이런 식으로 또 느끼시면 됩니다. 뭐 물론 또 여러분들 중에 좀 미리 찾아봐서 그 부분을 스스로 학습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꼭 학습을 안 하셔도 있는 그대로 그냥 사용하셔도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FX를 설명하는 첫 번째 노트로 자바FX가 뭐다라는 거 설명드리고 또 GUI 프로그래밍이 뭐다라는 걸 설명드리고 그리고 도형들을 GUI에서 도형들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첫 챕터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 GUI, 그러니까 자바FX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그 자바FX가 자바 SDK에 포함돼서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라클에서 정책을 바꿔서 자바 따로, 자바FX 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바FX를 사용하고 싶으면은 자바FX를 별도 받아서 설치해야 되겠고 또 각 프로젝트마다 자바FX 라이브러리 쓰도록 여러 가지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게 좀 번거로운 측면이 있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EL에 올려놓은 프로그램 환경 구축 부분에서도 이 부분을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자바FX를 설치하려면 여기 가서 최신 내 자바와 맞는 자바FX를 다운받아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압축 파일로 되어 있는데 필요한 곳에 압축을 해제하시면 그것으로 설치는 끝납니다. 뭐 그게 풀어서 있다고 해서 실제 이클립스나 자바에서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이클립스에서 자바FX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환경 설정, 자바, 빌드 패스, 그 다음에 유저 라이브러리를 선택한 다음에 새 라이브러리를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름은 자바FX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아마 제가 제공하는 그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했을 때 문제없이 아마 인식이 될 겁니다. 좀 다른 이름을 썼으면 또 그 라이브러리를 각 프로젝트에 이제 포함하는데 조금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바FX 라이브러리에 add external jar 해가지고 요 압축해서 푼 그 폴더에 가면 lib 폴더가 있는데 거기에 모든 jar 파일들을 포함시키면 됩니다. 총
8개 파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파일들을 포함시키면 이제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프로젝트를 만든 다음에 자바 FX를 사용하고 싶으면 build path, add library, user library 해가지고 요 자바 FX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바 FX를 인식해가지고 문법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행할 때는 또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run configuration을 누른 다음에 근데 요 run configuration 누르기 위해서는 먼저 한번 자바 그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는 게 필요해요. 실행해야 run configuration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행하면은 콘솔 창에 빨간색으로 뭔가 에러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run configuration을 선택해 가지고 거기에 보시면 요번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run configuration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탭 중에 arguments라는 탭이 있고 거기에 VM arguments에 요 두 줄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듈 패스를 넣어 주셔야 되고 내 사용할 모듈들을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14.0.1이거나 14.0.2.1 최신 뭔가에 따라서 요 내용은 좀 달라지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인클루드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뭐 이거 말고 더 추가적인 모듈들을 포함해야 될 경우에는 컴마에서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맥에서는 그 밑에 또 체크박스가 하나 있는데 그 체크박스에도 선택 해제를 해주시면 이제 제대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따 또 이클립스에서도 맥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바의 GUI 라이브러리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바는 초기에 AWT라는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자원을 이용하는 GUI 라이브러리를 제공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플랫폼에 종속적이었고 그래서 실행된 플랫폼에 따라 컴포넌트의 모습들이 여기서 컴포넌트라는 거는 뭐 버튼 뭐 이런 것들이에요. 텍스트 박스 뭐 이런 것들입니다. GUI 그 윈 창에 등장하는 여러 요소들을 우리가 컴포넌트라 그러고 이제 뒤에 가면 알겠지만 이제 자바 FX에서는 컴포넌트라는 용어 대신에 노드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바는 근데 곧 AWT를 개선한 스윙이라는 라이브러리를 개발해서 자바 1.2부터 JDK에 포함되어 제공되고 있고 지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스윙 라이브러리는 어떤 플랫폼에서도 일관된 화면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는데 실제는 look and feel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즉 조금 모습들을 내가 나름대로 바꿀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플랫폼마다 사용하는 기본 모습이 다릅니다. 맥에서 실행할 때 모습과 윈도우에서 실행할 때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AWT보다는 더 풍부한 GUI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더 많은 종류의 컴포넌트를 제공하고 있고 기능도 더 풍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스윙 라이브러리 클래스의 이름들은 대부분 이제 J로 시작합니다. 뭐 J 체크박스 뭐 이런 식으로 원래 이제 AWT에 체크박스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변했는데 또 GUI 라이브러리 자바 FX 오시면 다시 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둘간에와 자바 FX는 독립적인 거기 때문에 굳이 이런 뭐 J라는 이름을 앞에 붙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스윙 대신에 자바 FX라는 GUI 라이브러리를 제공합니다. 자바 8부터는 SDK에 포함되어서 제공됐는데 자바 11부터는 또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리돼서 지금은 자바 FX를 쓰고 싶으면은 별도 설치 과정이 또 그 인식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라클은 자바를 인수한 이후에는 스윙 라이브러리에 대한 개선은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제공되는 그 형태대로 계속 JDK에 남아있기는 하지만 개선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자바에서 GUI 라이브러리를 배울 거면 자바FX 라이브러리를 배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에서 저도 이제 자바FX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바FX는 아도비 플래시 기술, 마이크로소프트의 실버라이트 기술과 경쟁하기 위해서 개발된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 그렇게 쓰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래도 어쨌든 목표는 이제 자바FX를 오라클에서 개발한 이유는 이런 것과 경쟁하기 위해서 개발되어 있다. 뭐 아도비 플래시 기술은 이제 거의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이 거의 없어지고 있죠. 플래시 기술도 그렇고 액티브엑스 기술도 그렇고 많이들 없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자바스크립트 자체적으로 뭐 많은 요소들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HTML5하고 자바스크립트가 결합돼서 충분히 이런 리치 인터넷 애플리케이션들을 이제 만들 수 있게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기존 자바 스윙랩의 대체형이 개발됐고 한때는 여기에 포함됐다. 기존에도 자바 애플처럼 웹 브라우저 내에서 자바FX 프로그램들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스윙 라이브와 달리 일반 자바 응용에서는 바로 사용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GUI 응용이라고 하는 것은 윈도우 창들을 만들어서 창을 통해서 사용자하고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콘솔처럼 밑에 콘솔 창에서 뭐 텍스트 형태로 메시지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키보드 쳐서 이렇게 동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윈도우들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윈도우를 여러 개 만들 수도 있고 뭐 하나만 만들어서 그 응용이 하나의 윈도우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윈도우들은 모달리티 특성이라는 걸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달리티 특성은 두 종류가 있는데 모델레스, 모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모달리티의 특성은 모델레스입니다. 그래서 모델레스 윈도우는 특정 윈도우를 종료하지 않고 다른 윈도우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달 윈도우는 이 윈도우가 종료되어 다른 윈도우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달 방식의 윈도우를 우리가 다른 말로 다이얼로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여기서 파일 뉴 이클립스 자바 프로젝트 하면 이런 창이 뜨는데 이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다른 쪽으로는 그 윈도우와 상호작용할 수 없습니다. 이 창을 죽여야지만 이 윈도우를 죽여야지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윈도우는 뭐예요? 다이얼로그입니다. 모달 방식의 윈도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얘는 모델레스예요. 그래서 얘는 이 자체는 얼마든지 이 응용이 아닌 다른 응용하고 이렇게 되돌아갈 수도 있고 다시 얘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만들어진 이 창은 이게 안 돼요. 물론 다른 윈도우는 갈 수 있어도 그 프로그램 내에서 이 창이 뜨면 이 창을 죽이지 않는 이상은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다이얼로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노드. 이렇게 윈도우는 여러 요소로 구성이 돼서 사용자한테 보여주고 싶은 화면을 만들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컴포넌트라고 하는데 이제 자바FX에는 노드라는 이름으로 그걸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 텍스트 필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노드는 크게 기본 노드와 컨테이너 노드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노드는 다른 노드를 내부에 포함할 수 있는 노드를 말하고요. 예를 들어 기본 노드에는 버튼, 레이블, 체크박스, 초이스박스, 라디오 버튼 등등이 있고요. 자바FX에는 컨테이너 노드로 씬, 페인 등이 있습니다. 그럼 이 윈도우를 보면
하나의 윈도우가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 윈도우는 scene이라는 걸로 구성이 되고, 뭐 scene을 또다시 여러 페인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 그거는 지금 눈에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보이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이름, 여기에 텍스트 필드, 그리고 요것도 레이블, 그 다음에 여기에 라디오 버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체크박스들이 있고, 버튼이 있습니다. 요 각각 하나하나씩이 다 노드입니다. 노드. 그래서 이런 노드들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화면을 이제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화면을 구성하려면 이 화면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구성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고, 구성하는 방법,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보면 배치 관리자라 그래요. 배치 관리자를 써서 화면을 구성할 수 있어야 되겠고, 내가 필요한 요 각각의 기본 노드들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되죠. 만들어서 원하는 위치에 놓고 걔와 그 노드와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 돼야 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노드는 다시 최상위 컨테이너와 일반 컨테이너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 컨테이너는 다른 컨테이너에 다시 포함될 수 있는 컨테이너를 말하고, 최상위 컨테이너는 더 이상 다른데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scene, dialog 등이 이제 최상위 컨테이너예요. 자바에는. 그리고 일반 컨테이너에는 pane, hbox, vbox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윈도우를 만들면 이 윈도우를 이 자바에서는 스테이지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스테이지는 이제 꾸며야 되는데 최상위 컨테이너 노드인 scene을 가지고 이제 꾸미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이제 노드들로 구성을 하게 되겠고, 전체 노드들을 이렇게 scene 그래프라는 걸로 만들게 됩니다. 구성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런 단말들은 뭐가 되냐면 기본 노드들이 되는 거예요. 기본 노드. 그래서 전체적인 화면을 하나의 scene으로 만들고, 이 scene에 여러 요소들을 넣어야 되면 그것들을 다시 또 컨테이너 노드로 구성을 하고, 각 컨테이너 노드에 기본 노드를 넣어서 내가 원하는 화면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하고 나면 이 전체를 이런 scene 그래프로 구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 자체도 어떤 scene 그래프로 구성이 될 거고, 맨 밑에는 이런 레이블, 체크박스들로 구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요. 중요한 것은 기본 노드는 하나의 컨테이너 노드에만 포함할 수 있다. 노드는 scene 그래프에 한 번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버튼을 하나 만들어서 이 버튼이 여기에 두 번 등장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기본 노드는 한 번만 등장하게 됩니다. 버튼이 여러 개 필요하면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지 하나를 여러 번 등장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가입이 여기도 나타나게 그릴 수는 없다. 그래서 기본 노드는 하나의 컨테이너 노드에 포함될 수 있고, scene 그래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번만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 스테이지의 모델리티 특성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델 SE다.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이 화면을 사용자가 무조건 처리하고 가야 되는 건지, 무시하고 계속 띄워놓은 상태에서 뭘 해도 되는 건지에 따라서 이 스테이지의 이제 모델리티 특성을 바꿔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간단한 자바FX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단한 자바FX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으면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클래스는 무조건 application이라고 하는 것을 상속받아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extends, 상속받아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바FX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메인이 필요하게 되겠고,
메인에는 늘 요 한 줄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launch라고 하는 메소드를 실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launch는 보면은 클래스 이름으로 이용해서 불렀으니까 무슨 메소드가 돼요? static 메소드가 되겠고, 이 launch 메소드가 불러지게 되면 init이라는 메소드가 불러지게 되겠고, 그 다음 start라는 메소드가 불러지게 돼요. 근데 start는 우리가 이렇게 재정의를 해서 화면에 보여주고 싶은 화면을 내가 여기서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면의 스테이지는 여기에 인자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show 하면 그 화면이 이제 실행이 되면 그 화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레이블 하나 만들고 그 레이블을 컨테이너 노드에 넣어서 그 컨테이너 노드를 씬에 넣어가지고 그 씬으로 스테이지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set title 해서 요게 타이틀인데 그 타이틀은 여기에 나타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화면에 창이 하나 실행되게 됩니다. 실제 한번 보여드리면 이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면 여기에 이렇게 빨갛게 에러가 날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Run Configuration을 누르면 내가 방금 실행됐던 그 컨피그레이션이 나와요. 그 보시면 메인 클래스가 헬로우고 프로젝트 이름이 자바F 테스트예요. 그거를 잘 확인하시고 여기로 가면 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다가 그걸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죄송합니다. 늘 똑같은 내용이니까 걔를 가져다가 카피해서 여기다 넣고, 요게 이제 그 자바 라이브러리의 패스를 지정하는 거와 내가 쓸 모듈들을 여기다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apply 눌러서 run 누르면 이렇게 요 윈도우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hello world라는 레이블이 하나 찍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런 윈도우를 실행시켜 주는 게 JavaFX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코드를 보면 이제 레이블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레이블에 이제 폰트를 지정하고 있어요. 폰트를 지정하고 있고, 그 레이블을 요 컨테이너 노드 스택 페인이라고 하는 배치 관리자인데 여기다가 add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여기 씬에다가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250D, 100D 하면 요게 창의 크기예요. 실행되는 창의 크기. 요거를 조금 바꿔보면 창의 크기가 달라지고 있죠. 그래서 시작할 때 창의 크기가 되겠고요. 창의 크기. 그리고 여기다 D를 쓰는 건 500 쓰면은 얘는 정수잖아요. 그럼 500.0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요 500D는 더블 타입으로 인식합니다. 얘 보시면 받는 게 더블을 받아요. 더블을 받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정수로 보내면 그 정수가 한번 또
더블로 변환되기 때문에 더블을 요구하는 거는 더블을 제공해 주면 되는데, 그때 자바에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500D 해가지고 얘가 부동수수다라는 걸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실행하면 여기에 JavaFX Hello World App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에 보면 set title 되어 있습니다. set title.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프로그램 실행하면 이제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JavaFX 프로그램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실행을 상속해서 만들고, 메인은 요 한 줄이 그냥 기계적으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화면을 어떻게 구성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여기서 프로그램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려는 게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화면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게임 같은 걸 또는 응용 같은 거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이제 자바 배우고 그 다음에 JavaFX 배우고 나면 방학 때 이제 그 JavaFX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한두 가지 응용을 한번 만들어 볼 것을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거, 소프트웨어 구성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 설명드린 내용인데 잠깐 그냥 요약한다 생각하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든 JavaFX 프로그램은 JavaFX 어플리케이션 요 클래스를 상속받는 클래스가 하나 있어야 되겠고, 이 클래스의 메인 메소드가 정의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의된 메인 메소드에서는 론치 메소드를 호출해야 됩니다. 론치 메소드의 프로그램이 구동되면 메인 메소드가 포함된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한 후에 init, start 순서로 메소드가 자동 호출되고, init도 재정의할 수 있지만 보통 init은 재정의 안 하고 start만 재정의해서 쓰게 되겠습니다. start는 추상 메소드니까 반드시 재정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start에서 뭘 하냐면 사용자에 보여지는 화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stop 메소드가 호출되는데, 필요하면 stop도 재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JavaFX 프로그램 실행되면 윈도우 창이 하나 보여지게 되고, 창에 스테이지 객체가 나타나며 이 객체는 하나의 씬을 보여주게 됩니다. 씬에 우리가 원하는 노드들이 나타나도록 배치하는데, 이때 각종 레이아웃을 결정하는 페인 객체를 씁니다. 아까는 아주 단순한 스택 페인이라는 걸 썼고요. 보통은 나중에 보면 보더 페인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보더 페인. 이 페인 객체는 또 다른 페인 객체를 포함할 수 있고, 컨테이너 노드인 페인에 my label 같은 기본 노드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get children add, 또 get children add all 요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add는 하나만 추가할 때, add all은 여러 개 추가할 때 사용합니다. 또 추가된 걸 제거할 때는 remove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은 추가하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만들었던 첫 번째 프로그램은 my label 하나만 추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특정 노드를 조작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하도록 프로그래머는 사건 처리를 정의하고 이들을 해당 노드에 등록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건 기반 프로그래밍이에요. 즉 GUI 프로그래밍은 다른 말로 사건 기반 프로그래밍이다. 사용자들이 어떤 사건들을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사건 기반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러면 예를 또 들면 여기에는 아까는 레이블을 만들었는데 버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버튼을 클릭하면은 내용이 바뀝니다. 자, 요것도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이런 게 나오고 여기에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얘를 누르면 버튼에 있는 메시지가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 클릭이라고 하는 사건은 언제 얼마나 자주 발생할지는 프로그램하는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내가 관심 있었던 사건과 그 사건이 발생됐을 때 실행해야 되는 함수를 연결시켜 줍니다. 연결시켜 주는데 그 연결시켜 주는 방법을 코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버튼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버튼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아까 레이블과 마찬가지로 스택 페인을 만들고 버튼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 없으면 set on action이라는 게 없으면 실행하면 클릭을 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건과 관련된 처리자를 연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결해야 되는데 자바 초기에 연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함수의 인자로 전달할 수 있는 거는 자바에서는 원래 그 원시 타입과 객체만 전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자바 8부터 뭐가 되냐면은 함수 프로그래밍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전달할 수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클래스를 만들고 이 클래스의 객체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건과 객체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테이블이 있으면 사건, 처리자, 그러면은 예전엔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클릭 사건, 그러면 어떤 객체, 여기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사건이 발생되면 여기 등록된 객체의 특정 메소드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 버튼 핸들러라는 거는 아직 안 배웠지만 요 이벤트 핸들러라고 하는 좀 복잡한 문법의 인터페이스예요. 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게 되어 있고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되면 요 함수를 꼭 제정해야 돼요. 그러면 이 개념은 뭐냐면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내가 이 객체를 등록해 놓으면 어떤 메소드가 불러지냐면 핸들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불러지게 됩니다. 핸들이라는 메소드. 그래서 이 객체를 등록해 놓는데 이 객체에 어떤 메소드를 불러줄지 고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사용하는 게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는 메소드가 선언만 되어 있는 그런 애들입니다. 그럼 얘를 클래스가 구현하게 되면 이 메소드를 정의를 해줘야 돼요. 정의를. 그러니까 여기처럼 이벤트 핸들러가 이렇게 구현하게 되면 얘를 만들어줘야 되겠고 얘를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럼 이 메소드가 클릭이 됐을 때 불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 방식이고요. 지금은 클릭한데 여기에 함수를 등록하는 거예요. 함수를. 객체를 등록하는 게 아니라 함수를 등록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처럼 함수만 만들고
클래스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요게 이제 람다 표현식이라고 해서 함수를 간결하게 이름이 없는 함수를 간결하게 정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14장 가서 설명드리는데 이렇게 내가 요 클릭했을 때 처리자를 등록하는 메소드는 set an action이다 라는 걸 외우고 클릭했을 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처리자를 등록해야 되는데 그 등록할 때 사용하는 메소드가 set an action이다. 그리고 그 등록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함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2는 뭐 2가 아니어도 되는데 요 문법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함수를 등록해 주면 돼요. 요 등록해 주면 그 함수가 이제 요 클릭했을 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버튼에 getText 하면 그 버튼에 현재 문자를 갖고 와서 얘가 click me please면 이렇게 바꾸고 click me please가 아니면 요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반복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구성하는 게 GUI 프로그래밍의 기본이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JavaFX 02 두 번째 노트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도형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JavaFX에서 도형을 그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캔버스라고 하는 노드를 만들고 그 캔버스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도형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화가처럼 우리가 캔버스가 있어야 되고 붓, 뭐 물감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듯이 마찬가지로 캔버스라고 하는 노드를 만들고 여기에 노드에 그래픽 컨텍스트를 얻어서 이게 바로 붓, 물감 이런 거예요. 이걸 이용해 가지고 stroke line, stroke rect 이런 메소드를 불러서 필요한 도형이나 텍스트나 이런 걸 그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JavaFX인 쉐이프에 각종 도형 클래스가 정의되어 있는데 이 도형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그 내가 나타나고 싶은 이 도형이 나타나고 싶어 하는 컨테이너 노드에 이 도형을 추가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도형으로 생성된 이 객체는 버튼하고 마찬가지로 GUI 노드가 되는 거예요. GUI 노드. 그래서 이 GUI 노드들 rectangle, circle, 뭐 ellipse, line, polygon 뭐 이런 것들을 객체를 생성해서 이 생성된 객체를 이제 그 원하는 컨테이너 노드에 추가해서 도형이 나타나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 수업에서는 이 두 번째 방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형을 그리는 두 번째 방법의 도형 그리는 방법은 원하의 도형에 해당되는 객체를 생성하고 도형의 속성을 설정합니다. 뭐 선 두께, 선색, 채우기 여부, 채우기 색 등. 그 다음에 컨테이너 노드에 도형을 추가해 주면은 해당 도형이 그 컨테이너에 나타나게, 즉 화면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좌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컨테이너 노드에 여기를 네모를 추가하는데 요 추가하는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 정보를 하는데 이 위치 정보는 좌표입니다. 그래서 이 좌표는 X, Y 축인데 윈도우가 이렇게 있으면 요 위치가 0, 0에 해당돼요.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로 Y 값, X 값이 됩니다. 그래서 자바에서 좌표는 픽셀 단위로 주로 사용되고 있고 이 픽셀이란 화면의 한정을 나타내는데 이 해상도에 의해서 좌우가 되겠죠. 해상도가 1024, 760이면 이쪽으로 1024개의 점, 이쪽으로 760개의 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이제 해상도에 따라서 그 도형이 크게 보일 수도 있고 작게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다시 뒤돌아가서
렉탱글 하나 살펴보면 이렇게 렉탱글은 이게 렉탱글이면 요 좌표 왼쪽 위 좌표 그리고 width, height 정보를 주게 됩니다. 100D, 140D. 그래서 이렇게 줘서 set stroke, 요게 이제 요 색깔 빨간색 set을 넣으면 안엔 채우기 안 하고 stroke width 3D면 요 선의 굵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렉탱글 하나 만들어서 그룹에 넣고 그룹을 씬에 넣습니다. 이 그룹은 일종의 레이아웃인데 정해진 틀이 없는 레이아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룹으로 만약 여러 개의 도형을 그리고 싶으면 묶어준 다음에 이 그룹을 씬에 추가해가지고 나타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각 도형들을 차례차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라인은 이렇게 라인은 시작 좌표, 끝 좌표. 그래서 이렇게 쌍이 돼서 시작 좌표, 끝 좌표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시작 좌표, 끝 좌표, 시작 좌표, 끝 좌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서 선을 그리면 되겠고 여기 보면 set stroke처럼 선의 굵기, 선의 색깔을 light gray로 해가지고 그려주면 돼요. set stroke width, 요거는 채우기. 근데 이제 라인은 채우기가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자바에서 색은 컬러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컬러점 상수들을 이용해서 지정하면 돼요. 물론 컬러 해가지고 RGB 색을 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는데 주로 이렇게 이제 기본 색깔들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시면 도형들을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라인이고요. 라인은 이렇게 실선을 그릴 수도 있고 점선이나 파선을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선을 그릴 때에는 stroke dash array라는 값을 이용해서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25D, 20D, 5D, 20D가 뭐냐면은 25D 선을 그리고 20D만큼 공백을 두고 5D만큼 선을 그리고 20D 공백을 두고 그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짝수개를 줘야 되는데 만약 홀수개를 주면 두 번 반복된 것처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려지는 선이 되겠고 요 세 개가 공백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점선이나 파선을 그리고 싶으면 get stroke dash array 해가지고 add all 해가지고 4개의 값을 주면 됩니다. 4개. 4개가 아니라 짝수개를 줘서 그리는 선, 그 생략되는 선 크기, 그 다음에 그리는 선, 생략되는 선, 뭐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됩니다. 그리고 선 끝을 이런 식으로 둥글게 할 수 있고 네모나게 할 수 있고 요게 기본값이고 요게 라운드고 요게 버시입니다. 그래서 이 종류에 따라 set stroke line cap 선의 끝부분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세 종류 이렇게 세 종류가 있으니까 원하는 형태로 지정해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2와 3은 원래 요 좌표보다는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 그거를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선이고요. 그 다음에 렉탱글은 그냥 일반적인 렉탱글이 있고 둥근 모서리가 둥근 렉탱글이 있습니다. 이 둥근 렉탱글은 이렇게 그 끝에 있는 아크에 그 위스나 하이트를 줘서 요 둥근 사각형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길이를 주면 이제 이렇게 둥근 길이가 되겠습니다. 렉탱글이고요. 그 다음에 서클, 일립스. 뭐 일립스 갖고 서클도 그릴 수 있는데 서클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중심 좌표와 반지름, 또 일립스는 중심 좌표와 x축 반지름, y축 반지름 이런 식으로 주면 그림을 그려주고요. 이따 그 코드를 실행해서 실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원호가 있는데 원호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오픈, 얘가 코드라는 거고요. 코드는
여기 선을 그어주게 되겠고, 얘는 라운드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중심 좌표부터 이렇게 부채꼴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중심 좌표, 그 다음에 X 반지름, Y 반지름, 시작각도, 길이도 이제 각도로 얘기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가 150, 500이 되는 거고, X 반지름, Y 반지름이 100이니까 원처럼 되겠죠. 엘립스가 아니라. 그래서 45 각도 시작, 그 다음에 90 각도. 그래서 여기서 시작 각도의 0도가 여기가 0도가 아니라 여기가 0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원호. 그 다음에 폴리곤은 이제 사각형은 그리는 게 있는데 삼각형이나 오각형 같은 건 없어요. 그럼 요 좌표들을 주면 그 좌표들을 이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 오각형 등을 그리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좌표를 XY, XY, XY 이렇게 그럼 세 개 좌표를 줬으니까 삼각형이 그려지겠죠. 폴리곤이고요. 텍스트는 이제 이런 식으로 위치랑 이제 하는데 요 위치가 돼요. 그래서 밑으로도 삐죽 나오고 위로도 이제 가겠죠. 그래서 폰트를 지정할 수가 있고 폰트에서 여기 이제 에리어라 되는 거는 내 시스템 디렉토리에 있는 실제 그 폰트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워드나 아량글에 이렇게 나오는 그 폰트 이름 자체를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폰트 웨이트 볼드, 이제 굵기, 그 다음에 특성은 두 개 있어요. 이탈릭, 레귤러. 그리고 크기. 요 크기는 이제 그 워드나 이런 데서 쓰는 그 크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4포인트 뭐 이렇게. 그래서 컬러, 스트로크 위스, 텍스트 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텍스트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폰트 웨이트는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블랙, 볼드, 엑스트라 볼드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를 그릴 수 있는데 이미지는 이미지 파일을 불러드려야 되겠고 그 불러드린 파일을 노드화해서 이 노드를 이미지 뷰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fit width 하면은 크기를 100D 하면은 100 픽셀로 해주게 되겠고 set preserve ratio 하면은 얘를 100으로 줄일 때 얘도 같이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안 보이게 해줍니다. 그리고 set rotate 등 여러 가지 또 추가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 있는데 숙제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 코드로 가서 코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순서대로 할게요. 실행하면 아까랑 이렇게 오픈, 코드, 라운드 이렇게 세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컬러는 다 레드로 돼 있고 필을 안 하고 있고 스트로크 위스는 3D 선 굵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를 만들어서 그룹에 넣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클도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서클과 일립스 이런 식으로 얘는 셋필 오렌지 했으니까 오렌지 색깔로 치워집니다. 다양한 파선들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겠고, 요렇게, 요걸로 한다. 그리고, 안 그리고. 짝수계를 지정하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홀수계를 지정하면 그게 2배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draw grid. 이게 이제 선이에요. 이렇게. 제 컴퓨터가 이상하네. 네, 이렇게 선을 격자로 다 그린 거예요. 여기 그리드고요. 그 다음에 폴리곤.
컴퓨터가 좀, 네, 컴퓨터가 좀 이상한데, 여기 삼각형, 오각형,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좌표를 3개, 5개. rectangle, 네, rectangle. 그래서 둥근 사각형, 일반 사각형. 이렇게 되겠고, 텍스트는 hello world. 그래서 여기서부터 선을 그려보면 밑으로 나오는 게들이 있죠. 지금 P 뭐 이런 걸 안 써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그려진다. 여기가 시작 좌표다라는 것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텍스트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stroke width로 해서 fill 안 하니까 이런 식으로 공간 안을 안 채운 형태로 이제 텍스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how image. 그럼 보시면 이제 피카츄 이미지인데 이미지 1은 setpiece 200D 해서 이렇게 set pressure ratio 했으니까 이렇게 잘 이쁘게 잘 보여지는 거고요. 만약에 요거를 지우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좌우가 잘 안 맞게 실행이 되죠. 그래서 그게 하는 것이 set pressure ratio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요 레이블을 기준으로 레이블 위에다가 이미지를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레이블이 주가 되고요. 이 레이블에 요 이미지를 추가해서 레이블과 이미지가 한 쌍으로 놀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피카츄 레이블 set content display에서 탑 위에 레이블 위에 그 그림이 나오게끔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똑같이 200D 했는데 여기 보면 rectangle 2D 해가지고 이미지의 4분의 1 플러스 25 해가지고 특정한 위치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특정한 위치만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get width에 저거를 이제 4분의 1로 해가지고 4분의 1 플러스 25 하이트는 50. 그래서 4분의 1 위치에서 25, 50. 그 부분을 요 크기만큼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로테이트 한 거예요.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확 회전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숙제로 해야 될 게 이제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내가 요런 애들을 여러 개를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페이스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좌표를 주면 얼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학기에 만들었던 게 이제 팩맨 게임인데 팩맨 게임은 이런 식으로 도형을 이용해서 팩맨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얘의 크기를 내가 원하는 게임에 맞춰서 그 위치에 팩맨이 나타나게 해서 이렇게 먹는 형태로 팩맨이 여기 있나? 없습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팩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숙제는 이런 식으로 페이스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이제 내가 좌표만 주면 내가 원하는 어떤 그림을 도형을 이 도형들을 도형만 가지고도 만들 수도 있고 제가 했던 것처럼 도형과 이미지를 혼합해서 만들 수도 있고 그러면 항상 그 위치에 그 도형이 나타나게끔 내가 그리고 싶은 게 그게 뭐 차면 차, 뭐 사람 얼굴이면 얼굴, 뭐면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렉탱글 하나 만든 렉탱글 여러 군데에 나타낼 수 있듯이 이제 페이스면 페이스 뭐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게끔 이제 하나를 만드셔서 숙제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